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신우의 아들 때문이에요. 저는 5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남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지요. 서로의 상황, 서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관심을 끄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신우의 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일까요? 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술 마시고 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꼭 술이 빠지지 않지요. 가족들 모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구경을 하거나 관광지를 돌거나 하는 것에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저녁에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재미로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신우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차남이에요. 신우는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저와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나면 말을 섞긴 하지만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우는 제가 시댁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시댁의 할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우와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신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신우한테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멋진 아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인성이 좋은 청년입니다. 학원이나 과외 한번 하지 않고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갔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시댁에 가면 약간은 소외돼 있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착한 조카입니다. 조카 한 명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조카 때문에 시댁 모임에 가는 것이 설레이고 기대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시댁 식구들 모두 휴가를 맞춰서 펜션으로 놀러 갔습니다. 계곡을 옆에 둔 펜션이었는데 깊은 숲속에 있어서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큰 방 하나가 있고 화장실이 2개 있는 독채를 잡아 시댁 식구들 모두 모여 고기를 구워 술을 마셨습니다. 웃고 떠들다 지쳐 가족들 하나 둘씩 잠이 들었지요.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날은 저도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과음은 하지 않았고 적당히 술을 마셔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11시 정도가 되니 저는 졸음이 쏟아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살짝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계속 저를 툭툭 치길래 남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조용히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일을 끝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평소와는 약간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또 저를 툭툭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양반이 또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러던 중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신우 아들이었어요. 그럼 주차장에서 함께 있던 사람은 하는 생각이 드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빙긋 웃는 조카가 잘생긴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놀란 와중에도 저는 조카에게 윙크를 하고 눈음음을 쳤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잘 자라고 속삭인 다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조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조카와 눈이 마주치기를 바랬지만 그런 저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신우 아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카가 전화를 해주길 바랬어요. 평소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안부 전화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조카에게 전화가 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조카에게 집으로 놀러 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았지요. 내가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는 않더군요. 가을쯤에 조카가 저희 집에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할머니 심부름으로 저희 집에 뭘 가져다 준다고 왔던 것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왔길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조카와 반주를 하더군요. 술을 좀 마시며 식사를 하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조카만 남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대 후에 학교 생활은 어떤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하는 것들을 물어보았어요.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었다며 간다고 하는 조카에게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조카는 손사래를 치며 아직 버스가 끊지 않아서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는지. 저는 우기고 우겨서 조카를 제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조카에게 넌지시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길을 달리다가 반짝이는 간판 불빛을 보았고 저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숙모가 좀 피곤하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했고 조카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돈을 냈고 3시간 동안 쉬다가 나와 다시 차를 탔습니다. 조카는 아까와는 다르게 한참을 수다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피로감에 쩔어 대꾸할 힘도 없었는데 조카는 신이 난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를 집 앞에 내려주면서 참 못됐어.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조카는 죄송해요. 매일 전화할게요. 이러더군요. 그날 이후로 조카는 저에게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조카가 숙모에게 안부 전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조카의 전화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학교 생활하랴 공부하랴 친구들 만나랴 바쁜 조카에게 놀러 오라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한 달여간 저는 조카 생각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조카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고요. 곧 시댁에서 연말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조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연말 모임에 시댁에 가면 또 술판이 벌어지겠지요. 술에 취해 가족들 한 명 한 명 잠이 들 거예요. 저는 술을 적당히 먹으며 조카와 둘이 마마 도란도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우와 통화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번 연말 모임에 조카도 오냐고 물어봤어요. 조카에게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조카도 온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조카도 자기 엄마에게
제가 이번 모임에 오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우는 언니 근데 걔가 오는지는 왜 물어봐요? 걔도 언니 오냐고 물어보던데 이상하네 하길래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거든요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카가 자기 엄마에게 제가 오는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것을 듣고 저는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고마운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카는 거의 매일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뭐 하고 있냐 묻고 자기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예요. 조카는 전화로 수다 떠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길게 하지도 못하죠. 남편과는 그 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남편에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게 되고 처음에는 저의 그런 질문을 부담스러워하던 남편도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농담에 큰 소리로 웃게 되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남편을 되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남편과 각방을 쓰는 것은 여전합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남편과는 앞으로도 동지처럼 살게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남편을 봐도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요즘은 제가 먼저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로 대화를 채워나가죠. 제 자신이 참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레이는 마음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사회초년생일 때 회사 사장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싱글은 까탈스럽다. 기혼자들은 좀 묘한데 미혼들 중에서도 애인이 있으면 좀 낫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니까요. 저는 조카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싶어도 조카가 부담스러워서 저를 피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학교에서 수업 중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와 있어서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톡을 먼저 보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도 그것도 조카에게 혹시 부담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카는 한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즐거움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번 연말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댁에 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될지는 몰랐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